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런던만 볼 거예요. 런던만 볼 거고요. 네. 그럼 런던 부분 집합만 뽑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보면 그 날짜가 들어가 있는,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리절트의 인포를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리절트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 date.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근데 이 컬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이건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시계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날짜별로 그 변하는 그런 거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X축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축의 정렬 방법이 시간의 정렬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열 표기법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정렬 방법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date.utc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바꾸시면 되냐면 데이트 타임 64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타입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타입이에요. 시간 타입.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64비트 데이터 자료형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절트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컬럼 이름은 date.utc죠. date.utc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장하시면 되냐면 원래 데이터를 타입 변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as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date time 64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esult.info를 다시 한번 보세요. result.info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뀐 게 어디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date time 64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었죠. 나노세컨드까지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란 뜻입니다. 여기 NS라고 하는 거는 나노세컨드. 네, 어렵지 않으시죠? 컬럼을 찾아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 타임 64로 바꿔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 결과를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컬럼에 저장을 안 하면 얘는 타입이 변환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주는 거지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변환해 주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변환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환된 결과를 그 데이터 프레임의 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것까지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리절트에서요. 컬럼 이름을 찾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 date.utc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컬럼 이름이 date.utc죠. 컬럼 이름을 찾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 로케이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로케이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utc. date.utc였죠? 아까 죄송합니다.
date.utc as type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될까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네. 변수를 만드는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 이름 무엇을 찾겠다? date라고 하는 컬럼을 찾겠다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변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썬에서 점은 무슨 의미예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뭐뭐 안에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점도 그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UTC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데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변수 이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변수 이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변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컬럼을 선택할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할 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마 위쪽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 있는 컬럼 이름이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에 맞을 때에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처리가 끝났고 영국 데이터만 뽑아볼까요? 영국 데이터는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런던 데이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죠. 원하는 조건에 맞는 행들만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절트에 무엇이 city가 뭐랑 같은 거 런던이랑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해 볼까요? 런던 이외에 다른 도시는 없을 거예요. 시티가 런던. 굳이 로케이션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시티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런던에 대한 데이터는 1978개가 있고 NO2를 측정한 값들도 있고 PM25를 측정한 값들도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각화를 하시면 돼요. 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릴 거는 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 우리 C본 임포트 안 했군요. 보니까 여기서 위쪽 가서 임포트를 다시 한번 할게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하죠. 뭐 임포트 C본 as SNS.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SNS 선그래프는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런던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런던에서 X축은 무엇을 쓰면 될까요? 시간은 date.utc 라고 되어 있죠. date.utc. 그 다음에 Y는 뭘로 쓰면 될까요? Y는
변수 이름 써줘야 되잖아요. 변수 이름. 파라미터. 일까요? value일까요? value죠, value. 그렇죠? NO2가 얼마냐? 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value. 근데 NO2랑 PM25는 따로 그래야죠. NO2랑 PM25는 따로 그래야죠. 뭘 바꿔주면 제일 좋을까요? 색깔만 바꿔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Q를 파라미터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PLT. PLT도 없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다시 matplotlib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matplotlib.pyplot 이렇게. 요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다시 내려와서요. 여기서 plt.show 하면 가로 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를 보시면 2019년 5월 달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고요. 여기가 좀 겹쳐서 보이는 것들은 피겨의 가로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피겨 크기를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로 그려진 게 NO2고요. 그다음 밑에 주황색으로 그려진 게 PM25.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런 미세먼지들. 대부분 그 이산화질소를 보니까 대부분의 이산화질소는 한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M25는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날만 살짝 피크가 있었군요. 뭔가 이상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좀 NO2가 좀 높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어떤 뭔가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NO2가 그날 하루만 급작스럽게 높았던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서 피그 사이즈가 여기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14. 피그 사이즈는 여기서는 먹지 않는군요. 이거는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겨를 만드세요. 피겨를 plt.figure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여기서 피그 사이즈를 해버리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주죠. 그러니까 똑같이 C본 패키지로 그리더라도요. 피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여기를 얼마든지 이렇게 크기를 늘리실 수 있으세요. 더 늘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겹쳐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좀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머지와 컨캣 연습만 해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셋 중에 베이비 네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베이비 네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임스 데이터. 자, 이거를 이용해서 컨캣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캣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데이터셋은 어디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활용을 할 거냐 하면요. 제가 GitHub 중에서 웨스엠 GitHub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웨스 맥키니. 저희 책 저자. 그죠? 네. 파이데이터북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github.com 웨스엠 파이데이터북. 혹시 GitHub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세요? 네, GitHub 다 잘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데이터셋.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비 네임스라고 하는 폴더가 또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시고요.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폴더 중에서 데이터셋 그 밑에 베이비 네임스까지 들어가시면 다 들어가셨나요? 텍스트 파일이 굉장히 많은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YOB 어쩌고 저쩌고 뒤에 숫자 4개가 붙어 있어요. YOB 1880부터 밑에 YOB 2010까지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하나만 열어볼게요. 하나만 열어보면 자, 로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로 파일로. 자, 이 파일은 뭐냐면 YOB 1880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자는 CSV가 아니라 CSV가 아니죠. txt라고 되어 있어요. txt. 자, 그런데 파일은 만들어진 모습을 보세요. Mary F7065 안나 F2604 이거 뭐죠? 형식만 보면 이거 뭐예요? 무슨 파일? CSV 파일입니다. value들이 콤마로 separate 되어 있는 CSV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txt가 아니더라도 얘는 우리가 무엇으로 읽을 수 있다? with CSV라고 하는 함수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컬럼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럼 컬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컬럼은 이름이에요. 자, 파일 그 확장자를 보시면 뒤에 숫자가 있죠. 뒤에 있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이름이에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F 성별이에요. 성별. 여자아이는 몇 명? 7065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 태어난 숫자예요. 태어난 숫자. 태어난 숫자. 1880년에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뭐 하나요? 국가에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죠? 그 출생신고를 한 그거를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냈는데 메리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7065명이 출생신고가 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아이.
2,604명이 그 출생 신고가 된 거예요. 자, 어떤 파일인지 아시겠죠? 어떤 파일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파일 하나도 굉장히 커요. 파일 하나도 굉장히 큰데, 자, 이런 파일이 몇 개나 있다? 이런 파일이 몇 년도까지 조사가 되어 있냐면 2010년도까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2010년도를 보면은요. 2010년도는 이사벨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22,731명,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24,477명 이렇게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메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론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셋은 사람의 이름도 유행이 있다. 남자아이로 선호하는 이름과 여자아이로 선호하는 이름과 남성의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날수록 선호하는 이름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죠.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철수 그러면은 좀 촌스러운 이름 아닌가요? 아닌가? 아, 또 정치인 이름하고 또 같아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네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 요즘 그런 이름으로 아기 이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셔야 될지. 자, 이 폴더 밑에 있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폴더 밑에 있는 데이터들. 이 폴더 밑에는 파일 이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YOB 그 다음에 연도 4자리가 붙어 있어요. 빵빵빵빵 이렇게 연도 4자리가 붙어 있어요.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빵빵빵빵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빵빵빵빵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연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연도가 1880년부터 언제까지? 2010년까지 미국 신생아들의 이름, 성별, 출생자 수가 조사가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각각의 파일들이 그렇죠? 자, 2100이 1880이면 몇 개인가요? 120개? 121개인가요? 121개? 그렇죠. 전체 파일의 개수가 아니다. 몇 개죠? 131개죠. 1880부터 2010까지 하면 131개죠. 그렇죠? 네. 제가 빼기를 잘못했나요? 네.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각 파일을 읽어서 요거 뒤쪽은 뺄게요. 각 파일을 하나씩 읽으셔야 돼요.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세요. 전체 131개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럼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됐겠죠.
그쵸? 생성된 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저장하시고요. 뺄게요.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세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세요. 어떻게, 이거는 머지 아니에요. 컨캣입니다. 쭉 합치세요. 중간에 하나를 더 할게요.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없을 거예요.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없을 거예요. 이어 컬럼을 추가하세요. 파생 변수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880년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1880년 데이터란 말이에요. 1880년 데이터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그리고 출생자 숫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 데이터를 읽어보면 1881년이라고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도 이름, 성별, 출생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합칠 거예요. 컨캣을 하면 되겠죠. 네, 컨캣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할 게 뭐냐면 연도별로 어떤 통계들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뭐 연도별로 남자아이의 숫자라든가 연도별로 여자아이의 숫자라든가 연도별로 전체 뭐 신생아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뭐 연도별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씩 등장하는지라든가 연도별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어떤 유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컨캣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쪽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래쪽 데이터 프레임하고 구별해 줄 수 있는 뭔가 컬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일에는 없지만 이 파일에는 연도라고 하는 정보는 없어요. 정보는 없지만 이 첫 번째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 뭐라고 넣어주면 될까요? 전부 다 똑같이 188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로우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1880년에 태어난 신생아들하고 1881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이름은 다를 거잖아요. 로우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로우에 첫 번째에서 읽은 파일은 1880이라고 다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읽은 파일은 1881이라고 전부 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일은 2010년도 파일일 거예요. 그죠? 2010년도 파일도 이름과 성별과 연도만 있지만 출생자 숫자만 있지만 여기도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넣어서 2010이라고 전부 다 똑같이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렇게까지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요렇게까지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거를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1880년부터 2010년까지 131번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2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을 합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합쳐졌으면 그 합쳐진 결과를 가지고서요. 합쳐진 결과를 가지고서 연도별 신생아 수를 연도별 신생아 수 시계열 그래프 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0년도에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안 따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1880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는지 1881년도에 몇 명이 태어났는지 2010년도에는 몇 명이 태어났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는 거고요. 물론 숫자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요게 되셨으면 연도별, 성별,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하시는 거예요. 성별, 신생아 수를 찾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실합하시는 겁니다. 요거까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가 뭔지는 아시겠죠? 문제가 뭔지는 파일을 읽으시려면 이 뒤에 파일 이름이 더 있어야 돼요. yob 어쩌고 저쩌고 .txt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131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131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반복문, 포문을 쓰시는 거예요. 포문. 그죠? 그래서 포문을 쓰셔가지고 밑에 있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 네, 그러면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